이곳 나로우주센터는 누리호 3차 발사 전부터 임무 최종 성공까지 누리호 발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우주로 가는 관문인 나로우주센터는 2009년에 완공됐는데요. 완공 이후 총 6번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이후 누리호 발사를 위해 개조를 시작했는데요. 2017년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2021년 제2발사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그 발사체 발사를 위해서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전기, 통신, 용수, 소방과 같은 기반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발사체를 추적하고 통신하기 위한 외인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사 안전 통제가 있는데요. 11개 기관과 협력을 해서 지상, 해상, 공역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전 바람과 낙뢰 같은 기상을 분석하고 발사 당일 기상 위험 요소로부터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낙뢰, 고층풍, 온도, 습도 등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상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특히 고층풍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사 당일 총 4회에 걸쳐 고층 기상 관측 장비를 운용합니다. 또한 발사체가 안전하게 발사되고 비행할 수 있도록 육상, 해상, 공역에 대한 통제 구역을 설정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발사 안전 통제 시스템을 운용할 뿐 아니라 발사체를 추적하여 획득한 위치 정보를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 통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추적 레이더 장비를 운용합니다. 발사 임무 시에는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격 자료 수신 장비 텔레메트리를 운영하고 누리호가 임무 중 궤도 이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리호의 비행을 안전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명령을 전송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발사체 발사라는 게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매번 발사 때마다 첫 발사하고 똑같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변화는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체 발사장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발사대 그 산 너머에 액체라든지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사용하는 다양한 민간 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대 2개하고 그리고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소형 발사체 업체에서 외국에 나가서 발사할 필요가 없이 국내에서 발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색의 거대한 동체가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향합니다. 잠시 후 한 줄기 불길과 함께 휘청이더니 조심스럽게 수직으로 본체를 일으키며 천천히 낙하를 이어가던 발사체가 흙먼지와 함께 땅에 내려앉습니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명실상부한 우주산업의 핵심 역량이 됐습니다. 우주 공간까지 위성을 옮긴 동체가 지표면으로 돌아와 다시 사용되기 위해선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데요. 저비용의 발사체 재활용 기술은 스페이스X를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기반이자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발사체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주산업. 최근 민간 발사체 분야에 차세대 스페이스X를 꿈꾸는 국내 기업들의 활약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발사체는 위성을 싣고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 소형 위성의 수요가 늘면서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소형 발사체가 새로운 비즈니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이 소형화되는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기존의 그 비싼 대형 위성을 소형의 군집 위성으로 대체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형 위성 발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대형 위성 발사체로만 발사를 하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위성 발사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발사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많게는 2년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맹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소형 위성 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서 저희 같은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흰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이날 로켓의 비행 시간은 총 4분 33초. 발사 성공 이후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이 로켓은 우리 민간 기업이 5년여간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 한빛 TLV입니다. 한빛 TLV는 무게 8.4톤의 1단형 시험 발사체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장점을 결합한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국내 최초로 장착했는데요. 이번 비행 시험은 15톤급 메인 엔진에 대한 비행 성능 검증이 주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첫 민간 발사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우주 산업 혹은 위성 발사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도 다행히도 정부를 주도로 해서 이런 저희 같은 민간 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미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지금 세계 우주 7대 강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총 길이가 120m에 달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발사체인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발사 4분여 만에 공중에서 돌다가 그대로 폭발했는데요. 스타쉽은 발사 2분 52초가 지났을 때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돼야 했지만 단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시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로켓 발사의 역사는 곧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라는 무한한 영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해온 우리나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두운 밤하늘, 하얀 빛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하얀 빛들의 정체는 바로 스페이스X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인데요. 스페이스X는 지구 어디에서나 빠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인공위성 4만여 개를 쏘아올릴 예정인데요. 고도 550km, 기존 위성보다 지구에 더 가깝게 배치해 위성을 촘촘하게 구축한 네트워크 스타링크입니다. 상공 36,000km에 떠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300에서 1,500km의 낮은 궤도를 도는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보다 장비 가격이 싸고 훨씬 낮게 떠있어 신호 도달 거리가 짧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링크는 통신위성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율주행, UAM, 6G, 사물인터넷, 로봇 등 조금씩 구체화되는 미래 기술들을 연결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수많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상을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상망 중심의 이동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영 지역인 도서나 산간 지역, 바다 같은 공간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재난이나 이동통신상에서도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담보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네, 우주 산업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통신이라든지 또는 항법, 영상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첨단 제조와 또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주 인터넷 또 우주 통신이 보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수요가 폭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것이 그 미래의 어떤 대표적인 산업의 그 모습으로 예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그 상황에 맞추어서 바로 우주 산업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급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위성을 이용한 스타링크가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기존 위성 인터넷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한국 도심에서의 유무선 인터넷보다는 느릴 뿐 아니라 비용 역시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통신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스페이스X는 일반 고객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선박이나 기내 와이파이처럼 기존 통신망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서비스 제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할 장비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망 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앞으로 달라질 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망을 많이 깔아서 연결이 되지만 큰 나라들 같은 경우 예컨대 미국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워낙 그 땅이 넓으니까 그 인터넷망을 다 깔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제 역시 스페이스X 같은 스타링크 같은 게 또 의미되는 게 어느 지역에 나가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 산업화라든지 지금 정보화 시대의 산업화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우주가 혁신적인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데이터 그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관측이라든지 GPS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중요한 이유로 우주로 지금 많이 상업화들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주 인터넷 데이터 활용에 있어 초소형 위성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곳에서는 초소형 인공위성의 설계, 제작은 물론 위성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 30대, 젊은 엔지니어로 구성된 이 기업은 최근 우주 산업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초소형 위성이라는 거는 위성이 경제성하고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한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 위성에 저희 위성들을 여러 개를 실어가지고 발사를 한 다음에요. 그 목표하는 저희 이제 행성이나 아니면 위성의 위성 군집을 이루어서 어떤 특정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 관측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우주 탐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인공위성의 이름은 옵저버.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의 지구 관측용 초소형 위성으로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너비 1.5m 이상의 지구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군집으로 운용하면 중대형 인공위성 한 대를 운용할 때보다 훨씬 짧은 시간 간격으로 지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인공위성 옵저버 시리즈는 2023년 우주로 발사해 본격적인 성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5년 이내에 10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해 세계 주요 도시의 실시간 위성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꿈꾸는 미래는 위성이 굉장히 많이 띄워져 있어서 마치 지구를 저희가 이제 계속 셀카를 찍는 것처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세상을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많은 수의 위성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핸드폰에서 손쉽게 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성 인프라가 되는 거가 저희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